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왜 선처 판단의 신뢰도를 높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옆에 변호사가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관이 압박을 느끼거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예측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증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즉흥적으로 답변하다 보면 진술이 꼬이거나 불리한 정황을 스스로 만들게 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깊이 소통하며 예상되는 모든 쟁점과 변수를 따져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특수성에 맞춰 맞춤형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진술은 하고 어떤 진술은 피해야 할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리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며 2009년 사법연수원 입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등 다양한 실제 사건을 직접 처리하며 축적된 실무 경험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사무직원을 통해 소통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소한 뉘앙스 차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음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책임지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80% 이상을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기소 여부나 향후 재판의 유불리가 결정됩니다. 변호사는 당장의 결과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종결된 후 의뢰인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비용 구조를 설계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처럼 경찰 조사 단계의 변호사 선임은 단순히 법률 조언을 듣는 것을 넘어 사건의 방향을 설계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과정입니다. 상담부터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챙기며 투명한 비용 구조 안에서 의뢰인의 현재와 미래까지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선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길이며 법률사무소 아신이 추구하는 사건 해결의 기준입니다.